대체 토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지원 의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박지원 의원님 대체 토론 해주십시오. 국민의 첨예의 관심사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도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스를 하고요.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그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잘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목포 사무소 승격해주고 출입관리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사퇴 의사를 접으신 게 아니네요. 지금 제가 결국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지 건강상의 이유 등등 해서 사퇴하겠다. 대통령 오시면은 반드시 사퇴 의사 전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이신데 제가 그런 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좀 전에 장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 속에 장관의 거치라고 하는 건 장관 임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 안에서 저희 책임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시고 또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시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최고의 운명 공동체인데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있는데 왜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또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의지 없는 게 결국은 저는 검찰의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하고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은 전 상당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은 이제 수사 개시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남아있는 권한을 갖고 검사들이 또다시 권한을 갖다가 또 오용 남용해갖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에 대한 현재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정부에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입장은 했으니까. 보안 사건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뭐 전 총리는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뭐 전당대회하고 연관이 된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일종의 무책임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 장관님께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또 장관님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서 만약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 어떤 이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통령 탄핵으로 생각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몰락은 이미 김무성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해서 사무총장 임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어요. 그게 결국은 레임덕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과거에 한번 선례를 보셔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과 최측근7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국민적인 토론을 하시고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여론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당에 있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억울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법학 전문 교수들, 전문가들 해서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고 가는 게 결국 이 장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 건의도 당 지도부도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최근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61입니다. 찬성은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폐지 반대가 46입니다. 폐지 찬성이 39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세 답을 가까이 반대. 예, 의원님 그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의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에 또 복귀하셔갖고 지금 뭐 전체회가 열리고 추후 소위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또 국민적 의료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피해 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예,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제가 느꼈던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내 얘기를 믿어주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요구 송치되었고 보안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쉬운 일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강간 사건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나는 이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자에게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마지막 대화를 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한 절차가 있었거나 설명이 있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 구속이 됐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뭐 많은 피해자 단체에서 저희 법무부도 직접 방문하셔갖고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그런 의견들을 또 종합해갖고 법무부가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계속 있었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정권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고민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특히 불송치되거나 하는 그런 사건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들, 사기라든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은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의 그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 오늘은 1분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님만 하시고 전부 다 그 시간 내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있을 땐 1분 추가를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 질문할게요, 법무부 장관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 줍니까? 지금은 뭐 본인에게 사회적 약자, 경찰 성폭력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해주고, 네. 예,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강력범죄, 살인 사건까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아까 김남희 의원님 말씀처럼 변호사, 법조인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약자에 대한 범죄 그리고 강력범죄까지 변호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불송치 사건인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국선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대화를 장관님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의 신청 단계 그리고 또 송치 단계까지 그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변호인이 활동해주고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안 그 처리 과정에서 꼭 반영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저희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기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좀 더 있으십니까? 예, 아까 이쪽은 우리가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민 의원님, 예, 그리고 손설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아까 김승원 의원님, 예, 이성윤 의원님,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서로 한 분, 두 분씩 뭐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대체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언론에 온통 장관님 사의 표명했다는 기사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났더라고요. 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더 할 일 없다는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공식 표명 아니다, 진화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정성호 사의에도 이침묵,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한다. 여권 결국 전대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거 지금 여론에서 보는 시각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당의 전당대회,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전당대회 이전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무부 장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법무부 장관은 그에 반대하니까 사의 표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지금 다 이런 기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 보안수사권, 검사의 보안수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것은 그 반대하는 숫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관님 그거 보셨죠? 여론조사 나온 결과. 네, 뭐 언론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 보안수사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인식을 가장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님 입장이시라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 같은 걸 고려하셔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여당 국회의원도 설득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여당의 어떤 전당대회 필요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 아닌가요? 의원님 뭐 그 보안수사권 폐지가 저는 뭐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소청 중정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미루면서 만약 저나 또 정치권의 저희 여당 쪽에서 이걸 전당대회 관련지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전당대회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국민 여론이 보안 수사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 여론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여론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개정에 반영하거나 또는 대통령께 부당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이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뭐 아시는 대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단이 만들어져 갖고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통해 갖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그 최종 결론이 매우 그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장관님께서는 뭐 건강 문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취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장관님으로서의 어떤 소신이 있고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청와대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에 좀 오셔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여야 의원들 간에 또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게요. 보안 수사가 있고 보안 수사 요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 요구를 먼저 합니다. 경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안 수사 요구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미루기 수사, 감추기 수사,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지금 변호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어쨌든 뭐 사건 지연 문제라든가 또 부실 수사 문제, 또 사건의 암장 문제는 저희 입법 과정에서도 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갖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저희 부탁드리고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를 넣고 또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는 경우에 대한 장치도 만들고, 그러나 여기서 부족한 것은 검사가 폭주하거나 암장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기 논의 안 오셔서 그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의 문항이 경찰의 보안 수사가 부족할 때 보안 수사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럴 때는 질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이 많이 내고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왜곡해서 나온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 나가고요. 곽규택 의원님 대체 토론했고, 다음 이성윤, 김민전, 김용민, 김태규, 박은정, 주진우, 손솔, 박형수, 김승원, 요렇게 지금 신청하셔서 순서는 요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시고, 예.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다음 여러분들의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김용민 의원님 먼저 대체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장관님의 사퇴 논의가 저는 이게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계속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 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뭐 검찰 내부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 보안사 관련해서는 유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청해야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은 피해자의 권리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우리가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 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헌재는 계속 밝혀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 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법정 정리하면 의견의 되죠?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김민전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요. 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침해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의 비난은 선관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의 조직은 법원이 사실상 선관위의 머리고 선관위의 사무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 선관위만 해도 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가 송파 선거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원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태는 법원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헌법상 법원과 선관위는 분명히 분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의 위원장도 대법관이시고 각급 선관위원회의 위원장도 다 지방법원 원장들이시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머리는 숨어 있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송파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 소속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 법관이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마음대로 폐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법적 절차에 거치지 않는 투표함의 폐기였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도 최근에 현장 점검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약 4만 표가 투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분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법관이 위원장이시니까 법원이 상당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은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은 하지 않지만 법관이 하죠. 그리고 그 법관들은 주로 각 지방 법원의 원장들이 각급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숨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선거 소총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라는 게 과연 뭔가요?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네. 셀프 가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그 스스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선거 소총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나요? 선거 소총에 관련된 업무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재검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선거 소송이라면 법원이 심리 대상이지만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판사이시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의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은 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판사들이 위원장으로서 어디 뭐 해외여행 가시고 뭐 수당 더 받으시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수원지법에서 사실 국민들이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만 해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율을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율을 조작한 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수원지방법원장이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답하신 거예요. 예, 전주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장관님이 더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그 검찰 개혁에 이 직면할 때마다 검찰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사측서를 내죠. 사퇴 초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2+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죠. 그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을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에 이번에도 검찰총장 직무 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근데 의원님 그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인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좀 남아있던 문제인데 공소청 중수청에 설립된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뭐 일부 여러 가지 좀 작은 건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안사건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었습니까?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국회 이름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